네, 이번에는 국내 대표 클라우드 기업이죠. 이노그리드의 선승한 상무님께서 공공 클라우드 추진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무님, 발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노그리드의 선승한입니다. 지금부터 공공 클라우드 추진 전략 및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 클라우드 추진 방향은 일단 공공에 일하시는 분들의 큰 변화뿐 아니라 그 관련된 민간 기업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도 보면 이제 우리 집에서 플러그만 꽂으면 사용할 수도 있듯이 수도도 뭐 수도 꽂이가 틀면 뭐 수도가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지만 물이 집으로 오듯이 이제 클라우드를 손쉽게 우리 집에서 우리 모든 대국민이 또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 수혜를 받는 이런 대국민들은 편리하게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봐도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이렇게 어떤 기술들이 이렇게 연 20% 이상 성장하는 것이 맞지 않은데,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봐도 연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이나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폭증함에 따라서 클라우드도 한층 더 증가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하면 그냥 단순히 파일이나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거 아니야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크게 이제 우리 NIST에서 기준을 삼는 표준을 보면 일단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에 이제 IaaS라고 그러죠. IaaS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유하는 부분. 결국 이제 자원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개발이나 운영 환경에 대해서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부분이 있고요. 파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런 응용단에 SaaS라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떤 부분은 IaaS, 어떤 영역은 파스, 어떤 부분은 SaaS까지를 서비스하는 게 최근의 어떤 분류 체계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꽤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게 한 20여 년이 넘었고요. 예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라고 하면 PC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서버라는 건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 운영 체계죠. OS가 있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어플리케이션, B라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베어메탈이라고 그러면 그 베어메탈 안에 있는 응용단끼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OS에 A OS, A 응용 시스템, B 응용 시스템이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일이나 읽기 쓰기, 자원에 대한 게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여 년부터 이거를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뭘까? 당연히 이제 가상화라는 기술을 이전부터 만들었고요. 그 이제 OS, 하드웨어 위에 OS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된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VM을 만듭니다. 결국은 이 VM 기술이 기존에는 응용 시스템 A와 B가 서로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VM이라는 걸로 또 그 안에 OS를 통해서 완전 격리된 구조죠. A라는 응용 시스템과 B는 물리적으로 보면 한 서버에 있지만 VM으로는 전혀 다른 이제 논리적인 서버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aaS단의 가상화 기술이 되는 건데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VM도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클라우드에서 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응용단의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기술을 VM하고 컨테이너가 다른 것이 뭐냐? VM은 여전히 그래도 자원을 그 서버 중심으로 관리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그 중간에 이런 그 별도의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요.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개발하기는 사실 VM에서 개발하나 컨테이너 개발하는 개발 요소는 비슷하지만 관리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당장은 IaaS 중심의 클라우드 전환이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중심의 응용단이 개발되는 게 최근의 어떤 방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IaaS뿐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IaaS가 잘 되어 있다. 클라우드 전환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올라가는 운영 환경들이 효과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개발 환경이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툴이나 테스트나 운영이 손쉽게 되어야 되고요. 잘 배포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과 운영이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뭐 집에서 좀 외국에 이제 OTT라는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게 보시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도 다 이런 그런 데브옵스 환경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시스템을 그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개편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파스나 이런 CI/CD 체계가 수립이 돼야 진정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단계까지 앞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라우드의 이제 최종 모습은 밑에 단에 이제 IaaS가 변했고, 인프라가 변하고, 중간에 파스가 변했고, 결국은 응용단에 이런 SaaS가 변하기 위한 환경인 마이크로 서비스 단계까지 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단계고요. 많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 국내 이제 개발을 하는 추진 기관들 또는 이제 국내 금융권들이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공공기관도 현재는 클라우드 전환, 인프라단 위주의 전환과 파스단이었다면 앞으로 올해부터 아마 시범 사업으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잘 만들고 향후의 행정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개편할지를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응용단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이 된다면, 긍정은 기존의 이런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된 어떤 사상을 이런 컨테이너, 앞전에 설명드린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개발과 운영이 손쉽게 되어서 실시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떤 특정 어떤 A 퍼블릭 센터 또는 B 퍼블릭 센터로 이전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쉽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로 앞으로 개발이 되는 게 최근의 방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이제 그런 분류 체계를 가지고 IaaS, PaaS, SaaS를 설명드렸다면 그럼 구축하는 형태에 따라 이제 클라우드를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자체 클라우드,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이 클라우드 어떤 시스템을 작을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아마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이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기관 내에 여러 가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방식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고요. 이거를 국가에서 이제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있죠. 대전과 광주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제3센터를 그래서 대구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올해 말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주센터를 해서 이제 백업센터인데 다 이런 건 이제 정부가 이런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G자를 붙여서 G 클라우드 센터라고 명칭하고요. 결국은 그것도 이제 프라이빗 센터인 거죠. 정부를 위한, 중앙부처를 위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은 퍼블릭이라고. 민간은 당연히 이제 퍼블릭 또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명칭으로 클라우드 센터를 짓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 안에는 당연히 민간의 기업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존이 있고요. 그 중에 특정 존을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존이 있고요. 그런 CSAP라는 키사가 제공하는 인증을 받은 존이 있고요. 그게 이제 공공 클라우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프라이빗, 이제 퍼블릭 안에 공공 클라우드 존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같이 그냥 공공 클라우드 센터라고 명칭하는데 결국은 프라이빗과 G 클라우드와
이제 공공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 클라우드, 이제 민간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 센터가 많은데 어떤 특정 기관이 한 군데에서만 이걸 쓸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기관만 해도 시스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대구 센터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글로 다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죠. 특정 기관만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기관은 자체 또는 퍼블릭 이런 센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양쪽에 이원화될 텐데 이런 데를 관리하는 체계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제 자체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는 우리는 뭐 앞전 설명 우리 뭐 NHN에도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 NHN에 어떤 특정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데는 KT에 예를 들어 있고 어떤 거는 심지어는 아마존에도 있고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에도 어떤 한 기관의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멀티 클라우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특정 한 곳으로 막 이제 검토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몇 년 후에는 프라이빗과 퍼블릭과 막 G클라우드 막 혼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이 없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기 힘들 거고요. 한 곳에 다 모여 있다라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적인 관리나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공공뿐 아니고요. 민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특히 공공 쪽에 큰 변화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 9월에 클라우드 발전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건 뭐 이 클라우드 발전법을 만든 나라는 없고요. 활성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지침을 영국이나 미국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전 공공과 민간이 하자라고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게 이렇게 파급이 있을 수도 있지도 않았고요. 일부 어떤 기관 또는 민간만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니 이게 이 클라우드가 아니면 그런 재난이나 위급 현상을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 자원을 통합하는 기준을 고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소규모로 전산실을 운영하는 모든 이제 공공의 기관들, 행정기관들은 가급적 그 기관을 확대하지 말고 전산실 확대하지 말고 민간의 클라우드 센터나 공공이 만들어지는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가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존 전산실은 없애고 새로운 이게 대규모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활용하고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가서 뭐 안 쓸 때는 적게 쓰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많이 써야 될 때는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고시가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한국판 뉴딜 때문에 이 관련된 4차 산업과 클라우드 사업에 또 인공지능까지 해서 예산들이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에 있던 작년에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제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보시면 공공 클라우드 센터 이전 통합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고요. 올해 이제 또 컨설팅 사업까지 그러면 특정 어떤 기관들의 상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동안 그 소규모 전산실 아마 뭐 민감하거나 아주 이제 도저히 이전이 안 되는 그런 그 기관들을 빼놓고는 공공이 지어지는 그런 센터 또는 민간이 만들어진 그런 공공 클라우드 센터 존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올해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이 사업이 대규모로 있을 거고요. 이 결국은 공공의 큰 변화는 민간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관련된 업체들의 변화 또는 대국민들의 서비스 변화까지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뭐 많은 자원이 투자될 거고요. 결국은 이 인프라 위주의 계획이지만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인프라가 변한다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변화에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기준을 만든 게 그러면 이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물리적인 건물을 막 지어댈 수는 없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떤 센터로 되어 있는 곳은 이런 기준만 되면 공공 클라우드 센터 지정을 해주겠다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열 몇 가지지만 세부 항목까지 한 80여 가지가 됩니다. 최소한 15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그 전산 센터만 되면 이런 지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신청해서 올해나 내년에 이제 센터 지정을 받을 거고요. 지정을 받게 되면 특정 이 센터 아래는 특정 한 기관의 시스템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련된 기관, 심지어는 유관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 소규모로 있던 전산실은 없어지는 거고 다 이 센터로 모여지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까지는 이제 알았다면 다음은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나 계획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뭐 다 구축 완료된 건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는 거를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정보자원관리원이죠. 이제 중앙정부고요. 당연히 대전 본원, 이제 광주, 그다음에 현재 있고요. 현재 있는데 그 부분이 100% 클라우드 센터가 아니거든요. 일부만 클라우드로 활용하고 있어서 전면 클라우드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 정도 본격적으로 추진 이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대구 센터는 완전 클라우드 센터 기반으로 건물부터 체계까지 만들어져서 올해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 사업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가의 많은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제 자치단체에 많은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 결국은 이게 대국민 서비스인데 우리 이제 회계 시스템, 자치단체 회계 시스템이나 재정이나 또는 그 지방세 시스템이라 해서 우리 모든 세금을 걷는 시스템들이 그동안은 다 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는 작업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후년 정도 되면 이제 각 자치단체의 이런 지방세, 재정, 세외수입 시스템이 흩어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곳에 모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이런 세금을 걷는 시스템들을 어떤 특정 시점에 많이 몰리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세를 걷는 날, 어떤 부가세를 걷는 날, 또는 어떤 세외수를 걷는 날에 몰릴 텐데 그런 거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마 2023년 이후부터는 대국민들의 이런 세금을 걷는 것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될 건데 그 근간이 결국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저희 이노그리드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시 클라우드 센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현재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올해까지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이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방식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다 전면 개편하는 사업인데 3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이노그리드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한 특정 광역의 모든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화를 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현재 각 그 광역단체의 클라우드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금융권도 상대적으로 공공이나 민간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개발이나 대국민 채널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어도 개발하는 방식 자체는 바꾸지 않았던 기관이 금융권인데 금융권도 예전에 20여 년 전에 이런 호스트 방식에서 유닉스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이 유닉스 방식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이런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저희 이노그리드도 그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융권에 결국 금융권이라 하면 은행과 보험이나 심지어는 이런 저축과 증권사들이 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고 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도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특정 광역단체도 이 부분을 클라우드 센터로 추진하기 위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했죠. 앞으로 한 5년 동안 전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서 단계별로 클라우드 센터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부터 1단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많은 이제 공공과 민간이나 금융 사례에서 뭐 아직 전면적으로 클라우드 센터를 완벽하게 구축한 데는 특정 대규모 이런 민간 회사 외에는 많지 않고요. 공공은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금융권도 최근부터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뭐 민간이나 이제 공공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공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관련하는 뭐 사업이나 그런 서비스하는 부분도 뭐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 방식은 여러 가지 앞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구축 방식이나 서비스하는 방식에서 나눠졌다고 하는데 현재 클라우드 방식은 다 SDDC라는 그런 그 사상입니다. SDDC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물리 서버,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그 기존의 물리 서버를 특정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나 서버나 여러 응용 시스템을 이렇게 편리하게 그냥 뭐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단편 개발했다면 1차적으로는 클라우드 방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가상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상화 방식이라도 여전히 많은 수작업이 들거나 자원이 또 투집해야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뭔가를 하나 배편하려면 다 또 일부 또 이제 사람이 인력들이 들어가서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은 소프트웨어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버가 바뀌거나 네트워크가 바뀌거나 스토리지가 변경돼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이제 SDDC 환경으로 구축하는 게 최근의 방향이고요. 이 사상으로 개발이 되어야 대규모 센터를 효과적으로 손쉽게 만들거나 개편되거나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컴퓨팅 환경은 그러면 기존의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했냐? 만약에 그런 컴퓨팅이 아닌 환경에서는 뭐 하나 서버 사고 그걸 구축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한 달, 심지어는 몇 달이 걸려서 장비가 들어와서 구축했어요.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SDDC 환경의 컴퓨팅 환경은 단 클릭 몇 번 가지고 진짜 심지어는 1, 2초만 가지고도 서버가 결국은 우리 가상의 서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네트워크도 기존에 뭐 하나 네트워크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장비나 어떤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바뀌면 다 설정 바꿔줘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와야 되고 되게 여러 절차를 심지어는 몇 주에서 몇 달 걸렸는데 손쉽게 몇 가지 설정만 바꿔서서 가능한 환경이 되는 게 SDN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스토리지도 다양합니다. 제품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지의 어떤 구축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이 부분이 기존의 이제 방식은 다 일일이 구축하고 심지어는 연동하는 것도 되게 복잡했어요. 하지만 SDDC 환경의 스토리지 환경도 손쉽게 몇 가지 어떤 설정만 가지고도 다양한 이기종의 시스템들을 연계하거나 확장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SDDC 환경이 되면 어떤 특정 공공기관 또는 어떤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이나 미래 모습, 여러 가지 관리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 되니까 앞에서 물론 이상적인 걸 말씀드렸죠. 원클릭으로 된다고 하지만 그거를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 환경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체계가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련된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특정 어떤 이제 상위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A라는 기관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했다고 모든 산하의 기관들이 그 한 시스템에 다 들어갈 수 없듯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게 이제 어떤 A라는 기관은 이제 자체 클라우드 센터에 가고 어떤 B 기관은 여기 가지 않고 다른 바깥의 민간의 어떤 퍼블릭 존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또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프라이빗과 퍼블릭과 여러 가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이제 특정 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를 복잡하고 아까 하이브리드 환경이 된다는데 저희는 이제 이노그리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의 그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사용자는 A 기관이 될 수 있고 B 기관 또는 어떤 다양한 기관이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A 기관은 A 클라우드 센터, 심지어는 이제 B 기관은 B 클라우드 센터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한 기관이 다 모여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그래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로 돼 있어야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이런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CMP라는 시장이 앞으로 많이 확대를 예상하고요. 주 기능은 센터를 운영하는 기능, 클라우드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 인프라의 어떤 체계적인 이제 입지부터 NMS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정 센터 용도가 아니라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아마 이 시장이 많은 센터에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향후의 어떤 방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SDC 환경의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게 되면 결국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대규모 투자가 될 텐데 이거 효과가 있는 거야? 저희가 실제 몇 군데 앞에서 이제 저희도 실제 사례를 해보면 자원이 당장 서버도 사야 되고 자원을 구축하는 비용은 물론 듭니다. 하지만 기존의 서버를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에 도입하는 서버 수에 비해서 클라우드 환경은 자원을 최적화하고 만약에 안 쓰는 자원인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버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그 양이 예전보다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평상시에 10을 해서 10년을 썼다면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에는 50만 도입해도 심지어는 그 기존의 서비스하는 환경을 진짜 3, 4년 후면은 한 5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초기 투자비는 일부 들지만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우리가 계속 이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환경에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기대 효과가 나오고요.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센터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야 여러 가지 재난이나 특정 상황에서도 대처도 되고 자원을 최적화하는데도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기대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갑자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체계를 만들거나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뭔가 우리 기관이 좀 조사를 해야죠.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기관의 모든 시스템을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기관이 클라우드 전환을 아니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그 계획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일단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우리 자원은 이 자원이 클라우드 환경에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진짜 못 쓴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뭐 바로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특정 기간까지 활용을 하다가 걔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구연에 지나서 이제 재활용이 못 되는 거고, 활용 가능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클라우드 도입 방향성 분석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응용 시스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자원들 이런 부분을 적용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방안을 검토한 후에 도입 방식을,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 이건 인프라 위주는 재활용이 가능하겠다. 우리가 구축하는 방식은 파스, 이런 개발이나 운영 환경까지 전면 개편해야겠다. 심지어는 우리가 응용 시스템이 있지만 이 부분이 이런 사스 환경에는 부적합하니 완전 전면 개편해야겠다는 도입하는 방식까지를 정의한 후에 전면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분석을 해서 보시는 이 그림처럼 뭔가 이 앞단의 컨설팅의 추진 방향을 수립해야 우리 기관이 어느 기간에는 이전 구축 비용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 예산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앞단에 만약에 하게 되면 구체적인 예산과 규모가 산정이 돼서 가급적이면 공공뿐 아니라 민간 기관도 이런 클라우드 추진 전략을 통해서 상세한 후에 적용성 분석을 검토한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추진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승환 상무님께 그 클라우드의 아주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들은 것 같은데요. 공공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쭉 과거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그리고 추진 전략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남진 않았지만 짧게 그래도 한 가지 정도 질문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클라우드 전반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중에서도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상무님께서 이노그리드 클라우드가 타사 대비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노그리드는 그 클라우드를 추진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한 5년 전에 클라우드 제품을 조달에 등록해서 현재 많은 기관들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표준과 우수 제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의 국내
뭐 소프트웨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파스타를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CMP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이제 더 크게 이제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CMP를 만드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